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% 조금씩 그 낙폭을 좀 키우면서 이 비트코인이 좀 그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지금 이 21선을 또 넘기지 못하고 이 단기 저항대였던 62.5K마저 무너지면서 1.2% 정도 하락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이 봉 마감은 요 하락 추세선 위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, 근데 지금 이제 오전 들면서 추가적인 그 하락이 조금 더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요 하락 추세선 안으로 다시 좀 또 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의 일봉이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진짜 좀 다시 재진입을 하는지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, 그래도 그나마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좀 그래도 비교적 이 긴 음봉을 보였고, 그리고 지금 역시 이 비트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도미 역시 함께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비트도미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알트들이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좀 아니다,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요 알트 시총, 특히 이 이더를 포함한 토털2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비트가 약세의 흐름 속엔 있지만 뭐 그럼에도 이 조정 장세 그 낙폭 안에서 지금 뭐 비록 하단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요 토탈3, 그러니까 이더까지 제외한 이 토탈3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더리움이 빠졌기 때문에 이 조정 장세의 그 낙폭을 지금 뚫고 내려와서 움직이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저점은 좀 계속 높여가지고 이제는 이 하단 부분에 재진입을 좀 노려볼 만한 그 위치까지 왔다라는 것이 그래도 이 알트들의 움직임은 뭐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곧 상승 추세 형성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이렇게 좀 음봉의 하락이 나왔고 또 오늘까지도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당장의 이 상승 추세 형성은 조금 더 그 시간을 달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.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 상승 추세 형성을 그 만들 준비가 아직은 아니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또 편하지 않을까,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상승 추세 여부가 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시장 심리에 대해서 바닥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, 아무래도 이 시장 심리가 바닥에 있다 보니까 또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정말 좀 공포감을 주는, 뭐라고 했냐면 이 비트코인이 사이클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도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기사까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코인텔레그래프가 복수 애널리스트를 인용을 해서 이 기사를 작성을 하고 또 국내에서 기사화한 것인데, 그러면 바로 이 코인텔레그래프의 그 기사를 또 확인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이클 정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3가지 이유 해가지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
인플레이션율이 임계치에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렇다면 이 장기 보유자 인플레이션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, 제가 그거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, 그런데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채굴자의 이 채굴 판매보다 더 빨리 유통시장에 방출을 했을 때, 그러니까 그 뜻은 매도 압력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 요 온체인 지표를 첨부를 했는데, 그래서 요것을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그 기준으로 잡고 있는 수치가 여기에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숫자 2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, 그래서 각 사이클의 고점을 찍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요 선을 지금 넘기면서 요때도 사이클의 고점, 요때도 넘기면서 사이클의 고점, 요때도 넘기면서 사이클의 고점, 그리고 직전 사이클도 여기를 살짝 넘기면서 이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넘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수치상 1.9를 찍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을 봤을 때 사이클의 정점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요것을 봤을 때 뭐 이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 같은 경우는 이때 비록 여기를 넘긴 했지만 그럼 이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여기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한참을 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를 지금 찍었다고 해서 여기가 과연 정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뭐 일단 요것은 그렇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, 그것도 체크를 해보니까 요거예요. 그래서 비트코인 휴면 흐름이 3개월 동안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 휴면 Z 스코어를 언급을 하는데, 그러면 요것은 무엇이냐, 뭐 저도 처음 보긴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휴면 Z 스코어가 높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고평가가 될 때 요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요 지표를 또 첨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것을 보시게 되면 요것도 요 선을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넘겼을 때가 이 사이클의 고점, 여기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요때도 넘겼을 때 사이클의 고점이 나왔고, 또 이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3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를 넘겼기 때문에 이 휴면 Z 스코어를 봤을 때도 이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, 이렇게 또 설명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물론 고점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여기가 정점일까라고 봤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를 처음 넘겼을 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 있었고, 그 뒤로 좀 하락을 하면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지금 여기를 터치했다고 고점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때도 처음 여기를 넘겼을 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이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상승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비록 지금도 뭐 달성을 하긴 했지만 추후에 다시 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, 그것도 요걸 보시게 되면 소비량 급증은 비트코인 최고 신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지금 원래는 요 뭐 비트코인 소비량 7년에서 10년치 수명에 대한 요 지표를 지금 첨부한다고 했는데, 근데 지금 실수로 이 휴면 Z 스코어 이전 데이터를 또 첨부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은 지금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, 그래서 그냥 이 설명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7년에서 10년 지출 볼륨이 갑자기 커지면 이는 사이클의 최고 신호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장기 물량의 움직임이 지금 좀 커졌다. 이 측면에서 지금이 이 사이클의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시즌 종료 아니고 지금은 단순히 이 상승장 속의 조정 장세, 그러니까 반감기 이슈와
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에 그 저항에 머물고 있는 것 뿐이지 아직은 사이클의 정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진짜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이들 말대로 정말 사이클의 정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, 그 가능성도 물론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, 진짜 이들 말대로 정말 이 사이클의 정점이 나왔다라면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어디가 무너지면 이것을 이제는 진짜 이 시즌 종료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?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,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요 선이 300일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요때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나면서 요 상승장이 왔을 때도 요 300일선은 단 한 번도 깨질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이클 때, 요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요 300일선은 한 번도 깨지를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2018년 대하락장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코로나 이후로 마찬가지로 이 대세 상승장이 왔는데, 이때는 그러니까 2021년 4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떨어졌을 때는 잠깐 깨기는 했지만, 일단 이 4월 달까지 오기 전까지는 또 단 한 번도 깨지를 않았어요.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하냐? 작년 3월에 이제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그리긴 했는데, 작년 한 9월달, 10월달에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, 그런데 이때 역시도 거의 맞닿긴 했어도 이 300일 선만은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300일선은 깨지 않고 있는데, 그렇다면 현재 이 300일선의 가격이 얼마이냐? 여기를 보시게 되면 49.9K, 그러니까 거의 50K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, 그렇다면 지금 현재 61K를 가리키고 있는데 50K까지 만약에 이 아래를 뚫고 떨어진다라면 이때는 진짜 이 시즌 종료로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사실상 이 50K를 우리가 기준을 잡기에는 좀 그 가격적인 괴리가 큰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지금 현재 한 61K인데 여기에서 50K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의 18%, 20% 정도 하락을 해야 도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, 사실상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20%나 하락을 하게 되면 아마 알트코인들은 초토화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이것을 기준으로 잡기에는 너무 좀 괴리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그러면 요것 외에 어떤 것을 한 가지 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 기준을 잡은 것이 요거예요. 그래서 요것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시총 상위권 10개 그 코인을 제외한 아더스 알트 시총, 그래서 일명 이 비메이저 알트 시총을 보면 되는데,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좀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2016년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을 때,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때 이 반감기를 겪고 난 이후로 이 비메이저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이 조정 장세 기간이 무려 8개월 정도 된다. 그래서 상당한 이 조정 장세의 그 기간을 겪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요 300일선은 살짝 터치는 하긴 했지만 이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전혀 터치도 안 하다가 사이클의 고점을 맞았고, 또 그 다음 사이클에서도 이때 코로나 이후로 요 300일선 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2021년 4월 고점까지 깨지도 않았고, 이때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채차 또 여기에서 반등을 하면서 2021년 11월까지 요 300일선만큼은 지켜줬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떠하느냐?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
이제 요때예요.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로 이 300일선 위로 올라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 흐름 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아래 꼬리를 통해서는 살짝 내려오긴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말아 올리면서 이 몸통으로는 이 300일선을 깨지 않았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300일선과 현재 가격이 상당히 또 붙어 있긴 합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이 비메이저 알트 시총이 이 300일선을 뚫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때는 정말 좀 그 시즌 종료로 볼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기준을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시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2310억 달러 정도가 이 비메이저 알트 코인의 시총이라는 것이고, 요 300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80억 달러 정도 되니까, 그럼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, 그 하락폭을 또 계산을 해볼게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5.7, 약 6% 정도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이때는 좀 진짜 위험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. 그래서 정말 이때는 이 시즌 종료의 가능성도 좀 더 크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좀 불안한 모습, 장기간 동안 그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, 하지만 뭐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번 사이클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효과로 인해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 조정 장세가 길어진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럼에도 뭐 진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즌 종료의 가능성도 조금 더 열어놓고 이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일단 말씀드린 요 기준을 잡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좀 객관화해서 또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, 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